한국 역사를 시대 구분할 때 삼국시대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가리키는데요. 사실 삼국시대라는 명칭 자체가 520년간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사 지우기의 용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비문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광개토 태양릉 비와 진경대사 탑비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가야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책을 펴낸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부산 범어사에서 수행 중에 계시는 도명 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본부장. 네.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요.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수행을 하실 텐데 어떻게 이런 그 역사 관련 서적을 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출가도 예. 제가 출가할 줄을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예. 결국은 또 출가하게 되고 제가 우리 이제 은사 스님께서 김해의 포기당을 만드셨는데 저를 낙하산으로 떨어뜨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시내에서 포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몇 번 도망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계속 김해에 살게 되고 김해에 살다 보니까 가야사 또 연구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비문전쟁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내신 이후에 주변의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첫째 놀랍다는 반응. 예. 예, 우리 또 특히 이제 스님들은 제가 사찰 두 곳에 주지이기도 합니다. 예. 또 왔다 갔다 하고 바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범사 성북박물관 또 소임까지 맡게 되어서 굉장히 바쁜데 그 와중에 어떻게 이 책을 냈느냐.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경남매일이라는 지역 신문에 매주 칼럼을 썼습니다. 몇 년간. 3년 6개월 썼는데 이제 그 칼럼을 모아서 이제 가야 불교 빗장을 열다라는 가야 불교에 대한 책을 썼고 또 광개토 태양릉비에 대해 계속 칼럼을 쓰다가 이 칼럼이 한 5, 6회째에서 정리가 됐는데 또 역사 운동하시는 박진무 선생님께서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선생님 좀 더 다뤄주십시오. 이렇게 좀 권청을 해서 또 그분 덕분에 좀 더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그 후반부에서 또 새로운 연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두 군데 절에 이제 주지도 하시면서 또 지금 부산 범어사에서 성보박물관 부관장으로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많이 바쁘시잖아요. 바쁘기야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그렇지만은 바쁜 와중에 또 틈틈이 어떻게 또 연구할 그런 또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연구하게 되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결론에서 이렇게 보자면 이러한 연구를 하게끔 그동안 여러 가지 퍼즐이나 이런 게 딱딱 준비되고 맞춰졌다. 그리고 제가 모르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아니면 광개토 태양릉비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스님이 그 자료를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에 의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인연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책에 이제 저서 소개란을 보니까 출가를 하시고 예. 10년 동안 이제 수행 정진을 하시다가 예. 가야 불교 때문에 인연을 맺으신 것 같은데 좀 그 역사와 인연을 맺게 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2009년도에 저희 이제 은사 스님께서 김해에 포교당을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이제 쭉 살면서 김해 지역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좀 듣기는 들었죠. 예. 그래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가야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서영규 교수님을 한번 만날 일이 있었는데 서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 스님 불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가 불사를 하려고 땅을 조금 샀습니다. 갑자기 절 이름 지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절 이름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하니까 또 즉시에
가야정사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당신이 이제 가야대학교의 총장이셨기도 하고 당시에 또 들어보니까 이 지역이 가야권이고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후에 이제 좀 고민이 빠진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여정사 주지인데 사람들이 스님 여여의 뜻이 뭡니까? 여성들만 다니기 때문에 여여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가야정사라고 지으면 왜 가야정사라고 지었습니까? 물을 것 같길래 이제 가야에 대한 걸 좀 들여다보니까 이제 가야 불교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 좀 괜찮은 콘텐츠인데 싶어서 이제 좀 연구를 해봤죠. 예.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또 큰 거대 담론이고 해가 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 또 동명대학교 장재진 교수님이 또 인연이 되어서 학술 대회를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초기에는 학자들을 지원하고 그 학술 대회에 대한 지원이나 외적인 이런 부분만 저희가 담당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3년간 뭐 거의 저희는 포교당 사찰문을 거의 닫다시피 했었죠. 예. 예, 그때 시간이 많은 관계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뭐 말씀 그대로 이제 가야 불교는 이제 또 가야의 불교하고도 또 연관이 깊으니까 역사하고 뭐 그런 데는 이해가 되는데 예. 이번에 쓰신 이 비문전쟁 책 이거는 이제 광개토 태왕 능비하고 네. 진경대서 탑비에 대한 이제 해석 부분인데 네. 이거는 어떻게 계기가 되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낸 게 아니고 예. 마치 이런 숙제를 하라고 마치 이 법계에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과제를 주셔요. 전에 이 가야 불교에 대해서 부산 불교 방송에서 매주 월요일 한 뭐 15분 정도 박창민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가야 불교에 대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예. 뭐 한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애기감도 거의 떨어지고 그래서 박 기자님이 스님 그러면 임나 일본부 한번 다뤄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가 그래서 첫 그 임나 일본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좀 미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다시 내가 다음 주에 임나 일본부와 그리고 광개토 대왕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책을 보는 과정 속에서 또 새로운 게 발견이 되고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해오신 거예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는 가야 불교라고 하면 이것은 가야라고 하는 그 줄기에서 나왔죠. 그렇죠. 또 가야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임나 일본부라는 임나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임나는 가야고 그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다. 예.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뭐 워낙 많고 그래 제가 여기에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잘못되었다. 네, 이것은 또 그 근원을 올라가면 결국은 또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최초로 주장한 것을 우리 학자들이 계속 그것을 이어서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예. 그런 모순을 보고는 뭐 좀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뭐 별로 아는 건 없지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연구된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셨겠네요. 선행 연구들을. 그렇습니다. 예. 뭐 김병기 교수라든지 뭐 임기중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네. 연구를 쭉 하신 걸로 책이 좀 나오는데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비문전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또 하나가 이제 진경대사 탑비를 같이 이제 또 쓰셨어요. 이 진경대사 탑비에 대한 이제 연구는 뭐 흔히 이제 뭐 불교니까 또 관련성이 있을 것 같지만 네. 그걸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또 이 역사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 임나 일본부라고 하면 우리 한반도 임나의 세 가지 근거가 예. 이 광개토태양 능비하고 그리고 삼국사기 강수열전 그리고 이제 진경대사 이제 탑비인데 예. 이 진경대사 탑비가 또 원래 김해 지역과 가까운 그 창원에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깊이 연구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뭐 끝으로 좀 훑어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경남매일신문에 칼럼을 한 편 네. 썼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그 광개토 태양능 비하고 진경대서 탑비, 이 능비와 탑비 두 개를 이제 같이 다뤘는데 예. 이 두 비문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시간으로 보면 한 400~500년 차이가 있죠. 예. 그렇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의 소중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정한론으로 우리 한반도를 정복하기 위한 그 하나의 방편으로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가공의 학설을 만들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비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또 우리 스님들이 한자를 조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둘 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악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